한 주간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7 광주일보 김여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지난 주말 경기를 끝으로 기아는 9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도 작년에 이어서 가을 야구 진출엔 실패를 했는데 이번 시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올 시즌 손발이 맞지 않았던 한 시즌이었습니다. 키움과의 최종전 1대6패로 올 시즌 전적 58승 10무 76패, 승보다 패가 많았었고요. 4할 3푼 3리 9위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라는 악재도 있었고 브룩스의 갑작스러운 이미탈퇴 등 돌발 변수도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타격이 가장 좀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리그를 대표했던 중심 타선 터커 선수, 나지안 선수, 최영우 선수가 올 시즌 부상 등으로 동반 부진하면서 기아가 어려움을 겪었고요. 특히 팀 홈런 최하위 황대인 선수가 13개로 팀 내 홈런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파워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부족함 속에서도 그래도 위안은 있었는데요. 필승조, 9위 팀에서 30홀드 30세이브를 합작한 장영식과 정우영 선수 활약이 있었고요. 또 황대인이라든가 박찬호 선수, 이 신예 선수들의 성장세도 위안이 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 기아가 윌리엄스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윌리엄스 감독과의 계약 해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 그리고 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상호 합의하에 결정됐다고 기아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감독이 물러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앞서 2009년과 2017년 우승을 이끌었던 조보명 감독, 김기태 감독도 임기를 1년 앞두고 자진 사퇴를 했었었고요. 또 손동열 감독 같은 경우에도 2년 연속 8위 성적에 좀 논란 속에 재계약을 했었는데 이때도 자진 사퇴로 물러나는 등 기아 입장에서 연속해서 감독들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임기가 1년 정도 좀 남았던 상황이라서 이번 발표가 좀 갑작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계약 해지 배경은 어떻게 되고 또 향후의 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감독만 물러난 게 아니고요. 이하은 대표이사 그리고 조기현 단장도 사의를 표명했고 이걸 수용하면서 현장과 프런트의 그 대표들이 모두 물러나게 됐습니다. 기아 입장에선 9위란 성적도 성적이지만요. 그 내용들, 일이 좋지 못했던 부분, 좀 새로운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좀 윌리엄스 감독을 영입할 때는 기아 타이거 최초의 외국인 감독으로서 선진 야구를 기대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마운드 변칙 운영 등 좀 요즘 야구와는 거리가 먼 야구를 선보였고요. 타이거즈 색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윌리엄스 감독 그리고 조기현 단장도 지난 시즌이 끝난 뒤에 또 논란 속에 재계약을 했었는데 그때 이유가 이제 윌리엄스 감독과의 호흡을 맞추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결국 이 성적도 그 내용도 좋지 못하면서 동반 사퇴를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 입장에서는 그 새로 시도했던 첫 외국인 감독, 첫 선수 단장이 실패로 끝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4일부터 마무리 캠프가 시작이 되는데요. 김종국 수석 코치가 1군 선수단을 지휘하고요. 이범호 총괄 코치가 퓨처스 선수단을 이끌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네요. 한편 이제 신인 선수들의 새로운 도전도 시작이 됐는데 지난 주말이었죠. 2022년 선수들 입단식이 열렸죠. 네, 시즌이 끝나는 날 새로운 시작도 있었습니다. 바로 신인 선수들이 경기장을 찾았는데요. 입단식에 이어서 그라운드에 올라서 팬들에게 첫 선을 보였습니다. 12번째 우승에 함께하겠다. 또 강주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겠다. 팬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선수가 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고요. 부모님과 시구 10호 행사를 하면서 잊지 못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 이제 프로로서 준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4일 시작되는 퓨처스 선수단 캠프에 참가를 하면서 30일까지 프로에서의 첫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올해 시즌은 좀 아쉽지만 새로운 선수들과 함께한 내년 시즌 기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프로축구 이야기해보면 어제 광주FC K리그 1부 리그 이제 잔류를 놓고 강원FC와의 경기를 펼쳤는데 아쉽게도 무승부로 끝났어요. 네, 이제 파이널 라운드가 시작이 됐고요. 우승과 잔류를 놓고 A그룹, B그룹이 나눠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B그룹에 속한 강주FC, 강원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첫 경기를 가졌는데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내준 뒤에 이찬동 선수의 친정 복귀골 그리고 허율 선수의 역전골까지 나와서 좀 2연승을 기대했던 상황. 하지만 후반 45분에 신세계 선수에게 동점골을 내주면서 2대2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아쉬운 무승부긴 했지만 정말 상대 선수 신세계 선수의 골이 멋진 골이었는데요. 적장인 김호영 감독도 멋진 슈팅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골이었습니다. 이번엔 아쉬운 무승부지만 수요일 다시 한번 홈에서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이 경기는 질 수가 없는 경기입니다. 서울이 강주를 찾아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4점 차 11위 서울입니다. 두 팀이 사실상 이
그룹 B의 결승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광주가 그나마 최근에 좀 공격 다변화가 이루어진 만큼 좀 선제 공격을 펼치면서 승리를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자 배구 이야기를 해보면 AI 페퍼스의 창단 이후 첫 승 기다리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텐데 쉽지 않아 보여요. 네, 한국도로공사 첫 원정 경기 다녀왔는데요. 이 경기에서도 세트스코어 0대3 패배가 기록이 됐습니다. 지금 3연패에 빠져 있고요. 내일 이제 다시 안방에서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흥국생명과의 경기, 그리고 5일에는 수원으로 가서 현대건설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지금 3연패도 3연패지만 지금 두 경기 연속에서 세트를 한 세트도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막전 때 1세트를 가져온 이후로 이제 세트를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승리를 위해서는 이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1세트부터 좀 공격적으로 빠르게 승부를 하면서 상대가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불이익을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요. 초반부터 좀 좋은 승부를 하면서 기다리는 첫 승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